건강 매뉴얼 비타민입니다. 네. 글쎄 병원의 수많은 진료과 가운데 어느 병원에 가야 어떤 증상, 어떤 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을지 비타민 병원 사용 설명서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 순환기 내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우리 순환기 내과에 자주 가는 환자분들께는 찬바람이 부는 시점부터 이 겨울 나기까지가 가장 그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계절이라고 합니다. 예. 왜 그런지 그 원인도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네. 먼저 비타민 순환기 내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자, 노반장님 안녕하세요. 와, 현영 씨 반갑습니다. 빅조. 김나영 씨. 자, 맞은편입니다. 이만기 씨 나오셨고요. 자, 삼희자 씨 나오셨어요. 이병진. 반갑습니다. 윤정수. 여자 배우입니다. 배우예요. 홍지민. 비타민 저희가 지금 한 5년여를 그렇죠. 진행을 하고 쭉. 있습니다만 네. 지금까지 의자로 특별 대접을 처음 받는다. 야, 빅조! 아니, 저는 평상시에 제가 늘 이렇게 뚱뚱하고 그러게요. 체격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좀 귀여우세요. 신체 사이즈를 인사를 한번 드려보면 제 신체 어떨까요? 사이즈네요. 네. 저는 키가 186이에요. 몸무게는 0.23톤의 빅조입니다. 반갑습니다. 0.23톤이면요. 230kg. 그럼요. 제가 5명이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건강도 재테크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예. 가장 큰 재테크는요, 자신의 건강이에요. 예.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올인한대요. 예. 근데 마지막에는 자신의 건강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번 돈을 다시 쓰게 돼요. 아이고. 그러니까 가장 큰 재테크는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해가면서 모두 축적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재테크 방법이에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순환기 내과 그러면 덜컥 겁을 내는 분이 계세요. 네. 바로 삼희자 씨 몇 년 전에 3년 전에 이 비타민에서 심장 내과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한 일이 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섭외를 받았는데 스케줄이 다블돼서 못했어요. 네. 그 다음 주에 제가 촬영을 하다 쓰러졌어요. 그 내일 바로 수술을 이제 바이패스를 한 다음에 네.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옆방에 그 출연자들이 와서 심장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 병이 조금만 늦게 왔더라면 그때 체크해서 알아내고 그냥 돈 다 어떻게- 드리고 다 했어요. 건강부터 챙기셔야죠. 미리미리. 네. 그래서 이 프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오늘 내가 수술했으니까 나와서 이제 다 이렇게 좀 만천하에 다시 한번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살아났다는 기쁨을 알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래도 사실은. 이렇게 건강하시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도. 위로하는 거요? 아니요. 권 박사님께 먼저 소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순환기 내과는요, 우선 보면은 돌순, 고리환, 기관기가 합해진 것으로서요, 혈관을 통해서 우리는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를 우리 전체로 날라주는 배달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혈관과 심장하는 모든 질환을 다루는 것이 순환기 내과입니다. 네, 순환기 질병은요, 아까 말한 대로 뇌졸중, 그리고 동맥경화, 고혈압, 협심증 등 아주 시간을 다루는 돌연사의 주범으로서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비타민과 함께 사선을 넘어서요, 생명을 지킬 타이밍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순환기내과의 모든 것을 공개한다. 고려대학교 의료원 우로병원 심혈관센터 박찬규 교수. 특히 그 순환기 내과에서는 10월부터 겨울이 가장 또 치명적이고 위험한 계절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럼 인체는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열 손실을 줄이고 또 한 가지 열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움츠린 것 같이 몸의 혈관이 움츠러들어요. 그러면 이제 뇌혈관과 심장혈관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혈압을 올리고 그래서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네. 생명을 다투고 또 시간을 다투는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명시계를 준비해봤어요. 이건 초시계입니다. 그러니까 20초예요.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죠?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20초의 의미는 일단 심장의
멎어서 뇌에 피가 안 통하면은 10초면 일단 의식이 없어집니다. 진짜? 20초가 지나면 경련을 일으키고 그때부터 뇌가 손상을 받기 시작합니다. 뇌졸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뇌경색, 이건 피가 안 통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뇌출혈입니다. 주로 이제 목에 동맥경화가 있어서 목 혈관에 부스러기가 떨어져 나가서 뇌혈관을 막아버리거든요. 그럼 뇌경색이 오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중간에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 부분이 혈관이 막힌 겁니다. 그래서 뇌혈액이 통하지가 않는 거죠. 또 중간이 뇌출혈인데요. 뇌 그 중앙에 허옇게 보이죠. 그 부분이 뇌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된 거고요. 그걸 이제 조직을 완전히 꺼내서 보면 또 까맣게 피가 막 핏덩어리가 막 거기 고인 게 보이죠. 근데 문제는 그 증상이 조금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혼동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예. 이제 많이 혼동하는 게 만성적인 두통하고 뇌졸중이 되겠습니다. 뇌졸중의 증상은 보통 이 갑자기 증상이 왔다가 갑자기 또 사라져요. 이게 24시간 동안 한 하루에 두세 번 이렇게 왔다가 또 없어집니다. 특히 구토의 증상이 심할수록 또 갑자기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뇌졸중의 가능성이 많으니까 꼭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단지 이제 만성 두통인 경우는 이 패턴의 변화가 별로 없이 계속 머리가 아파요. 아프면서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만성 두통이고. 이번엔 5분인데요. 네.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심장이 있고 5분이네요. 예, 심장과 5분. 동맥경화로 심장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은 협심증이 되는데요. 그 협심증이라는 건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잘 안 통하니까 심장 근육에 쥐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통증이 생기고요. 이게 조금 더 지나면은 동맥경화된 부분이 터지면서 심장 혈관 완전히 막게 됩니다. 피가 전혀 통하지가 않죠. 그렇게 되면은 심장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심장 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 시간을 다투는 질환입니다. 빨리 병원에 와서 저 막힌 부분이나 좁아진 부분을 열어주지 않으면 돌연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이 있죠. 예. 그러니까 5분이라고 돼 있는 거는 심장이 네. 멈춘 후에 5분이 경과하면 사망에 그렇죠. 이른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질환인데 혼동되는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또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복통하고 그쪽에 이만기 씨가 네, 말씀하신. 흉통을 많이 혼동을 합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막 짓누르는 듯한 아주 심한 통증이 오고요. 주로 이제 그게 목으로 좀 뻗치거나 어깨에 겨드랑이 쪽, 또 이 팔 쪽. 근데 주로 이 안쪽으로 통증이 옵니다. 진땀이나 식은땀이 같이 나면 이거는 거의 심장에 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 보통 협심증 경우는요, 통증이 올 때는 막 죽을 듯이 오다가 또 싹 풀립니다. 그다음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통증이 오면은 반드시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아야 되고요. 이 차별점은요, 주로 실제로 이 위장관에 의한 거는 이렇게 자세에 따라서 이렇게 몸을 좀 이 위치를 바꾼다거나 배를 꼭 눌러주면은 통증이 좀 완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 두들기기도 하죠. 그런 차이로서 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이 순환기내과를 찾아야 할지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일단은 혈압.